수면제를 먹었으나 내가 기억하는 수면 시간은 2시간가량이었고 그 2시간 동안 나는 3가지 꿈을 꾸었는데 그 중에 2가지 꿈은 너무나 선명한 가운데 아침을 맞았다. 이번 한후로 잠을 제대로 못 잤지만 다행히 입맛을 잃지 않고 오히려 식욕이 돋아서 나는 새끼 식사를 평소보다 더 많이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아침 식사를 끝낸 앞침대 환자는 주사바늘과 주사줄도 모두 제거하여 표정도 더 밝아 보였고 행동은 자유스러웠다. 양팔이 자유로운 앞침대 환자는 물건을 정리하며 퇴원 준비를 하였다. 담당 교수님이 나도 월요일에 퇴원 예정인데 월요일 아침 피 검사 결과에 따라 하루 이틀 더 입원을 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난 당연히 월요일에 퇴원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잘 먹고 화장실도 잘 다니고 컨디션도 좋은데 굳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필요를 못 느꼈다. 단지 잠을 못 잘 뿐이고 잠은 집에 가면 잘 잘 수 있을 테니까. 서둘러 짐을 싸는 앞침대 환자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퇴원을 축하했고 작은 쇼핑백 2개가 전부인 앞침대 환자를 부러워했다. 앞침대 환자가 퇴원하고 병실에 혼자 덩그러니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일 없이 시간 가는 대로 있다가 퇴원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살게 된 삶인데 이 순간을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간호사 데스크에 가서 A4 용지 몇 장을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런데 종이는 받아왔으나 막상 글을 쓰려니 막막하여 끄적끄적 생각 그물을 만들고 가지를 치면서 한자 한자 적어 나갔다. 응급실, 중환자실, 일반 병실, 가족, 친구, 감사, 새로운 삶, 통화, 꿈. 그러다 보니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주일 내내 피곤할 텐데 주말인 오늘은 푹 잘 것이지. 주연이는 집에서 출발하면서 어제 약속한 시각보다 좀 늦게 도착할 것 같다고 카톡을 보내왔다. 오늘은 내가 먼저 내려가서 자리라도 잡아놔야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이어폰을 끼고 링겔대를 끌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딸의 전화가 왔다. 난 나도 모르게 예 대장님 하였고 딸은 대답도 없이 전화를 뚝 끊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엘리베이터 안을 조심스레 살펴보니 남편 또래의 중년 남성이 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대장님이 누구세요? 묻는다. 난 겸연쩍게 웃으며 저를 살려준 딸이에요 하였고 그 남성은 아까보다 더 이상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마침 엘리베이터가 내가 내릴 층에 도착하였고 나는 고개를 숙이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주연이와 만날 곳으로 갔다. 당신은 모르겠지만 나를 살려주고 매일매일 와서 내 정신이 멀쩡한지 수저질은 잘하고 음식은 평소처럼 먹는지
걷기는 제대로 하는지 지켜보면서 나를 단련시키는 소중한 딸이 있거든요. 서둘러 내려갔지만 주연이는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늦지 않았음에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았다. 엄마, 어때? 나 좀 빠져 보이지 않아? 주연이는 평소와 다르게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다. 많이 빠져 보여. 그러고 보니 일주일 사이에 홀쭉해졌다. 엄마, 나 어제보다 몇 킬로나 빠져 보여? 저건 원하는 답이 있는 답정너의 문제였다. 하지만 이번엔 진짜 많이 빠져 보인다. 어제보다? 내가 보기엔 2kg는 빠져 보이는데? 나 일주일 사이에 2.5kg 빠졌어. 근육이 아니라 체지방이. 나 때문에 빠진 딸의 모습이 안쓰러운데 딸은 그저 좋단다. 엄마, 음료수 뭐 마실 거야? 난 물 마시고 싶어. 아니, 물 말고 다른 음료수. 엄마는 단 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니, 됐고. 그럼 당분 없는 걸로, 첫날 마신 걸로 사올게. 알았어. 엄마, 도장 찍힌 카드 있지? 그럼 여기 있지. 핸드폰 사이에 끼워두었던 카페 카드를 내밀자 커피는 그걸로 사야겠다 하면서 카드를 받아들고 신나게 걸어간다. 아이쿠, 저런 알뜰한 점도 있네.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런데 제 방 화장대 위에는 도장 찍힌 카드가 왜 그렇게 많아? 잘 모아서 지금처럼 사용하면 좋겠구먼 생각하는데 벌써 음료수를 사들고 활기차게 걸어온다. 퇴근하면서 병원에 들러 한두 시간 있다가 가고 주말인 오늘도 쉬지 못하고 왔는데 체중이 줄어서 기분 좋은지 발걸음이 가볍고 표정도 밝다. 배달이 언제쯤 도착할까? 한 10분 후? 그럼 엄마 편의점 가서 물 좀 사올 수 있겠지? 그럼 충분해. 난 링겔대를 끌고 서둘러 편의점으로 갔다. 넘어지면 안 돼. 물은 들어가면서 왼쪽 통로로 쭉 가면 바로 있고 링겔대에 물 3병을 올려서 오른쪽 통로로 가면 바로 계산되지. 요즘은 모두 셀프 계산이라 혹시라도 실수하면 충분하다는 시간에 못 갈 텐데 실수하면 안 돼. 미리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편의점에 들어서면서 왼쪽 통로로 쭉 가서 물 3병을 꺼내 링겔대에 놓는 데는 성공. 오른쪽 통로로 가는데 이럴 수가. 빈 음료수대를 보충하기 위해 대기 중인 음료수 박스들이 계산대로 가는 통로를 막고 있었다. 예상을 빗나간 순간 놀랐지만 가운데 통로로 통해서 가니 바로 계산대가 나와서 계산을 마칠 수 있었고 난 10분 안에 주연이에게 갔다. 주연이는 현관으로 가서 배달 음식을 받아와 식탁에 펼치며 엄마, 초계국수가 비빔이랑 물이 있는데 비빔에 육수도 같이 나와서 비빔 시켰어. 배달 식기에 덮인
비닐을 벗기고 뚜껑을 열면서 이 양념 냄새, 참기름 냄새가 끝내주네. 이건 국산 참기름일 거야. 그치? 그럼 국산을 사용해야 맛집을 오래 유지할 수 있지. 내 말은 신경도 안 쓰는 듯 젓가락으로 국수를 쓱쓱 비벼댄다. 엄마, 이거는 면발에 닭살을 이렇게 올리고 그 위에 오이채를 이렇게 올린 다음 물을 이렇게 놓고 다음에 이렇게 면까지 듬뿍 잡아서 한 번에 먹는 거야. 알았지? 얘가 아주 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네. 음식을 시킬 땐 배부르다 했는데 입안에 침이 고인다. 알았어. 그런데 주연이가 알려준 것처럼 안 된다. 안 되는데? 엄마가 젓가락질을 못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라고. 이번엔 참지 않고 내가 한마디 한다. 참나, 내가 너보다 젓가락질은 잘하지. 그 말에 딸은 아무런 대꾸를 못한다. 그냥 면발로 닭살, 무, 오이를 이렇게 잡아서 먹으면 되지. 봐라, 이렇게 잡으니까 모두 한 번에 잘 잡히잖아. 알았어. 어때? 맛있지? 응? 아니, 이제 막 입속에 넣었는데 맛이 어떠냐니? 맛 표현을 해봐, 응? 얘 성화에 먹다 체할 것 같다. 딱 2번 씹으니 또다시 어때? 응? 좀 기다려봐. 씹어야 맛을 알지. 음, 맛있네. 그게 다야? 아니, 좀 더 기다려봐. 뭐랄까, 내가 좋아하는 회냉면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맛이야. 속으로 온갖 맛 표현을 생각하느라 맛있는 조개 비빔국수를 먹는데 먹는 것 같지 않았다. 이럴 땐 뭐라고 해야 하는 거지? 주연이도 더 이상 맛 표현을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식사 후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다. 주연이는 여기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라는데 난 병실에 있는 화장실이 편해서 잠시 다녀오겠다고 하고 병실로 올라갔다. 마침 간호사가 병실로 향하는 날 보고 항생제 맞을 시각이 다가오는데 자리에 없어서 전화하려고 했단다. 환자가 너무 돌아다닌다고 소문날 뻔했네. 병실에 들어서니 주연이를 만나고 온 사이 앞침대에는 할머니 한 분이 입원해서 창문을 향해 옆으로 누워 계셨다. 저 할머니는 왜 병원에 입원하신 걸까? 화장실을 다녀온 후 항생제를 맞으며 주연이에게 30분가량 늦게 내려갈 이유를 톡으로 보냈다. 할머니는 내가 항생제를 다 맞을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누워 계셨다. 항생제를 다 맞고 주연이가 기다리는 지하 2층으로 내려갔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화로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 늦은 오후가 되어서 주연이는 집으로
나는 병실로 돌아왔다. 병실에 들어서니 할머니는 아까 본 자세 그대로 누워 계셨다. 난 링겔드를 끌고 복도를 다니면서 운동을 하였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병실에 들어와서 저녁 식사를 하였다. 앞침대 할머니는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시며 불안한 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푸념을 하기도 하시는데 금식이라 식사를 못 하시는 것 같았다. 금식이신 할머니가 앞에 계신데 혼자 식사하기가 신경이 쓰여서 커튼으로 사방을 가리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최대한 신경 쓰며 식사를 했다. 식사 후 간호사가 건강 상태를 체크하러 왔다가 체온이 38도가 넘었다며 괜찮냐고 물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다. 열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없는데 왜 그러지? 간호사도 내 컨디션을 보고는 이상하다 싶었는지 간호사 데스크로 가서 다른 간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였고 이번엔 다른 체온계를 가져와서 체온을 재더니 정상이란다. 아마도 저번 체온계가 고장이 난 것 같다고 한다. 그럼 그렇지. 내 몸 컨디션이 좋은데. 소등 시각이 되어 병실 전체 전등도 소등이 되고 아무런 말이 없던 앞침대 할머니는 주무시려고 누웠다. 수면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었고 아니 더 힘들었던 잠자리였으니 무리하게 자려고 하지 말자 생각했다. 난 잠도 오지 않고 낮에 읽던 책도 보고 싶어서 간호사에게 허락을 받고 아무도 없고 조용하고 어둑한 복도 끝 휴게소에 앉아 내가 앉을 곳의 조명면을 켜고 읽던 책을 이어 읽었다. 그러다가 잠이 올 듯하여 책을 접고 병실로 가서 침대에 누웠다. 오늘 잠을 못 자면 내일 자면 되고 내일 못 자면 모레 자면 되고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누우니 오히려 스르르 눈이 감기며 짧지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